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푸른 바다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넘실대는 파도,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은 미지의 세계. 생각만으로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기 팔딱팔딱 가슴 뛰는 모험을 찾아 스펙 대신에 수산을 선택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다로 뛰어든 청년의 수상한 생선 장사 도전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해변에서 여인을 찾는 박명수. 아니죠. 금메달을 딴 마린보이 박태환도 아닙니다. 수산물과 사랑에 빠진 바다의 왕자. 수산업에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는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둠 재료. 수산물을 짧은 시간에 조리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에 이르기까지 발빠른 움직임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다. 늘 새로운 시장에 대해 고민하는 수산물 분야의 엘리트. 스마트한 발전을 꿈꾸는 수산업 혁명가를 소개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수산 대표 문성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산 전문 가정 간편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물탕이라든지 쭈꾸미 볶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강연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들 가장 많이 하시는 메시지죠. 실행하라. 즉각 실행하라, 빨리 움직여라, 이런 메시지들을 여기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전하시는데요. 심지어 여기 또 성공하신 현병수 MC님께서도 좌우명이 움직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들 누군가가 성공했어, 어떻게 성공했어요라고 물어보면 항상 우리는 행동했어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듣고 제가 이제 창업을 시작할 때 그래, 나도 행동해야지, 빠르게 실행해야지, 움직여야지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실행력이 없는 건 아닌데 정작 방법론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실행을 할 수 있지? 고민을 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창업에 대한 고민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조금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는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선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하는 내내, 그리고 오늘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 너는 명문대 나와서 왜 생선 장사하냐? 항상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오늘도 듣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창업한 이유는요, 저는 수산업에서 큰 기회를 봤습니다. 수산업의 산업화를 꿈꾸면서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으로 유명한 대기업이 몇 군데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산업화를 이루면 뭔가 기업을 세울 수 있겠다.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다들 끄떡끄떡 하시죠? 사실 뻥입니다. 그런 비전 지금 찾고 있고요. 제가 수산업에서 창업한 이유는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어머님들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인데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요, 상식선에서 조금 쉽게 생각하자입니다. 처음에 이제 수산업에서 그런 기회를 발견하고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제가 제일 약간 좀 의문스러웠던 게 있어요. 마트에 갔는데 대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는 제품들, 소위 말하는 H&R 제품들 코너에 가면 이 식품들이 있는데 다 불투명 용기예요. 안을 볼 수가 없어요. CG는 굉장히 이쁘게 찍혀 있는데요, 정작 안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진은 다 가짜예요. 소개팅 나갈 때 사진 믿고 나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에요. 반드시 실물을 보고 나가야 되거든요. 실물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음식 살 때도 어머님 당연히 제품을 보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들은 그럴싸하게 찢어놨는데 정작 안에 내용물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만 포장만 조금 투명하게 바꾸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가 제 첫 출발이에요. 첫 아이디어였어요.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였어요. 어렵지도 않죠. 저는 기존의 제품을 그대로 뭐 바꾸지도 않았어요. 다만 포장지만 바꿨어요. 제조업체에 가서 포장지 좀 투명 용도로 바꿔주세요 하고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어머님들이 이게 내용물을 보고 사시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사업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뭐 수산업의 산업화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창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뭐 생선 빠꾸미여서 완전히 전문가여서 창업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발견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냥 한번 트라이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창업할 때 뭐 하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커피집을 창업한다. 근데 창업할 때부터 내가 스타벅스를 세우겠어. 이러면요 절대 시작 못 합니다. 절대 시작 못 하고요. 내가 그냥 동네에서 나 그래 좀 만만한 커피집들 있죠. 그리고 내가 저 아줌마보다는 저 사장님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싹싹하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저 집보다는 한 100~200원이라도 더 싸게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고 그렇게 동네에서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면 또 옆 점포도 하나 생기고 그렇게 서울에서 또 인정받는 커피집이 되고 그렇게 점포가 하나하나 늘어다 보면 국내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지. 내가 시작할 때부터 나는 스타벅스를 세울 거야. 뭐 브랜드 만드는데 몇 억 쓰고요. 뭐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막 1~2년씩 막 고민하고요. 이러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창업하라. 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좀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하래요.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제가 외식하는 여러분 이제 가족들 외식 많이 하시죠. 메뉴를 가장 빨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아마 이런 굉장히 흔한 강령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가족끼리 온 가족 주말에 모여가지고 기분 좋게 외식하자고 출발은 7시에 출발하죠. 그럼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오늘 우리 스파게티 먹을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 그 비싸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일단 어머니 한번 참으시죠. 일단 한번 참고 그럼 우리 몸보심하게 고기나 구워 먹을까요? 그러면 여름에 더운데 무슨 고기야? 그러면 이제 어머니 이제 폭발하시죠. 아니 당신은 내가 먹자는 거 맞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폭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싸고 8시에 앉아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먹죠. 이미 1시간 흘렀어. 내가 다시는 외식을 나오나 봐라. 이러면서 먹는데. 근데 메뉴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은요. 집안의 가장인 아버님께서 인자하게 우리 뭐 먹지 했을 때 이렇게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여보 당신 먹고 싶은 걸로 먹어. 이러면 끝나요. 10분 만에 끝나요. 대개 어머님들은 말은 안 하지만 먹고 싶은 것들이 마음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꼭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면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메뉴가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였냐면요. 내 생각을 준비하고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시간이 2번 걸려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타인을 설득하는 시간.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걸 바로 실행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을 설득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시행착오의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획한 제품 중에 9,900원짜리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여러분 보통 마트에 가시면 대용량 대부분 기본 사이즈가 3, 4인분용이에요. 그 당시 시장에는 해물탕에는 3, 4인용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하고 제가 유통업체 MD를 만나러 갔어요. 유통업체 MD를 만나러 갔더니 그래서 이제 열린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MD님 요즘 어떤 제품이 필요하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MD가 요즘 1, 2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1, 2인 이런 제품이 필요한데 그런 제품이 없어서 요즘 고민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그런 제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없어요. 그런 제품 공장에 있겠어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고객의 요구를 먼저 듣고 고객의 제품을 만드니까 제가 제품을 준비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고객을 설득하는 시간도 줄었고요. 그걸 시장에서 내놓는 시간이 시행착오 시간도 줄어든 거죠. 즉 결과적으로 저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뻔뻔해야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좀 자신감인데요. 제가 먼저 조선소 뭐 너무나 아는 조선소 일화가 있죠. 정종 회장님께서 예전에 처음 조선업을 창업하실 때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한 장과 그리고 모래사장 사진을 들고 가서 배도 팔고 돈도 빌려왔어요. 사실 정종 회장님 입장에선 신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선 사실 정말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지 않게 사진 들고 가서 나야 한두 푼도 아니었죠. 몇백억 좀 빌려주면 황당한 거예요. 자신감이죠. 조금 뻔뻔한 거죠. 전문가셨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제가 창업할 때 어떻게 창업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저는 전문가의 어떤 권위라든지 노력을 굉장히 인정하지만요. 비즈니스에서 전문가는 고객보다 조금 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고객보다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나은 해법을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면, 조금 더 비용을 아껴줄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생선 장사도 하고요. 과일도 팔고요. 도시락도 팔고요. 가끔씩 이렇게 강의도 좀 하고요. 컨설팅도 합니다. 제 전문가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일단 누가 시키면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됩니다라고 해요. 저는 여기 강의에 올라올 때도 제가 뭐 방송을 해봤겠어요? 사실 여기 오면서도 메이크업 받을 때 사실 당황했어요. 메이크업도 해주는. 하지만 의연하게 있었어요. 굉장히 자주 받았던 것처럼 의연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올라올 때 여기 현병수 MC님이 계시지만 이분이 개그맨이시고 전문 MC시고 교수님이시지만 제가 MC님만큼 내가 이 방송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잘하겠다는 마음가짐은 몰랐어요. 사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굉장히 뻔뻔한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라왔고 그런 마음가짐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강의 기회들을 주어지는 이런 또 비즈니스 찬스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사실 첫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로 되고 누군가의 딸이 되고 또 입학식을 하고 졸업식을 하고 직장에서도 사실 매일매일 켜는 컴퓨터지만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은 매일매일이 첫날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실수 때문에 주저하거나 멈추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내가 처음 해서 실수해가지고 욕 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욕 먹으면 좀 어떻나요? 욕도 안 해요, 사실. 제가 진정성을 가서 제가 이거 처음인데 잘 모르겠는데 너 이놈 처음 하는데 이렇게 실수해? 간혹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번 조금 발걸음을 내딛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 상식선에서 생각하라. 고객 중심으로 고민하라.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뭐 실례지만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36입니다. 36. 네. 야, 과감하게 명문대의 어떤 스펙을 버리시고 네, 네. 생선 장사를 네, 도전을 하셨습니다. 네, 네. 굳이 그 용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보이는 용기가 괜찮을 것 같다 쉽게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그래도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바로 저 같으면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그냥 넘겼을 것 같은데 네, 네. 왜 굳이 정말 이걸 정말 빨리 트라이 하셨고 이렇게 실행을 하셨는지. 역발상으로 접근했던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좀 스마트하신 분들이 네. IT 쪽이나 이런 쪽으로 창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좀 반대로 이렇게 좀 수산업이나 농수산업에 뛰어든다면 조금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접근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어떤 그 아무래도 이제 만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네, 만류는 굉장히 많았고요. 네. 네, 다 무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생각으로. 네. 그것도 고객 중심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또 뻔뻔할 때도 있어야 네. 되니까요. 자, 근데 그 또 굉장히 특이한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그 사업 현황에 대해서 너무 또 과하게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제가 뭐 네. 딱히 그런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네. 굳이 이제 제품명이라든지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저희는 이제 B2B 협상을 할 때 네, 기업 대 기업을 협상을 할 때 저희가 사실 창업 기업이고 초기 기업이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면 대기업 예. 본사에 들어가면 MD 분들께 저희 정말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어렵습니다. 이걸 좀 영업 전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들이 부담돼서 그런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네. 지금도 그런 영업을 하실 때 많이 힘들다. 그쵸. 뭐 이런 얘기들을 네, 네. 많이 그게 영업하는데 어떻게 굉장히 도움이 되나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있고요. 예. 감성으로 설득하는 게 있는데 네. 근데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성으로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설득 전략이고요. 네. 실제로 여러분 뭐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납품을 하다 보면 제품의 차별점을 가진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아주 압도적으로 뛰어난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제품을 선택하는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 고객의 마음을 얻는 방법으로 약간 좀 비굴하지만 예. 국어를 하거나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영업 전략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간편식 시장에서는 이미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큰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대표님만의 경쟁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건 스피드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스피드를 경쟁력으로 삼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팁을 드리면 세상에 내 물건을 만들어줄 공장은 차고 넘친다라는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유통업체에서 혹은 바이어가 이런 제품 기획해 주세요 하면 사실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만들어줄 공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곳곳에 수소문 해보면 밤을 새워서 만들어주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장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마인드에 있어서 사실은 뭐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이상적인 부분도 저는 같이 좀 공존하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케팅을 하시잖아요. 우리 또 네. 제품을 알려야 되고 할 때는 어떤 네. 마인드 컨트롤을 또 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제품 자체가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굳이 대기업 제품이 아니어도 제품 자체가 좋으면 뭐 페이스북에서 바이럴되고 또 입소문으로 바이럴되고 하기 때문에 전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그 비용을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자를 해서 네. 그 제품 자체를 좋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이제 저는 멘탈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뻔뻔해야 또 일이 시작되고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네. 다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일단 누구한테 들으면 일단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으신가요? 안 되는 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된다고 얘기하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 기회는 잡아놓고 예. 그다음에 고민하고요. 예. 제가 좀 멘탈이 강한 건 좀 기본적으로 좀 뻔뻔하기도 하고요. 예. 다른 거는 좀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기준을 10번으로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을 한 번으로 잡으면 예. 한 번에서 거절당하면 실패하면 되게 상처인데 네. 10번을 도전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3번 거절당해도 7번이나 빨리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조금 심적으로 타격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수산업에 대한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이 신선도 유지 때문에 겪은 어떤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저희는 처음에는 유통기간 3, 4일 정도 되는 굉장히 신선한 제품만을 취급했습니다. 산지에서 바로 잡아서 바로 손질해서 바로 납품까지 굉장히 빠르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 그 사서 제가 보니까 그걸 가져가서 바로 냉장실 내지 냉동실에 넣더라고요. 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뭐 쟁여놓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바야 제가 아예 처음부터 냉동 제품을 신선하게 제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략을 바꿔서 신선 제품보다는 냉동 제품을 위주로 생산해서 네. 저희는 신선도를 오히려 고객에게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또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음식 메뉴에 비해서 수산물은 그 전문 브랜드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대표님만의 브랜드를 알리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닭고기 하면 생각나시는 브랜드가 있으시죠? 근데 정작 여러분이 생선을 살려고 할 때 떠오르시는 브랜드는 없으시죠?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수산업이 조금 영세하기 때문에 산업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산업화해서 조금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브랜드를 알리는 노하우는 고객들을 믿는 겁니다. 저는 제품 자체를 다른 경쟁사보다 잘 만들면요, 요즘은 SNS가 너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지 않아도 스스로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케팅에 집중하기보다는 제품 자체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혜택을 그 고객들에게 조금 더 주는 걸 저는 고민하는 게 저희만의 어떤 마케팅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수산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수산은 산수입니다. 아, 잘 뒤집었네요. 네. 네, 산수.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 예. 그냥 뒤집었을 뿐인데요. 네. 이제 고민했고요. 산수로 한 이유는 산수가 굉장히 쉽죠. 1 더하기 1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게 산수란 게 좀만 방심하면요, 틀려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 더하기 9가 뭐 갑자기 물어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식품 사업에는 뭐 대단한 노하우나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치 않아요. 기본 우리가 고객들에게 정말 맛있는 맛을 주는 거,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거, 이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있어서 수산은 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 잘 짰는데요. 네, 잘 짰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나름 또 고민한 어떤 결과가 네, 네. 단지 뒤집었을 뿐인데 네, 네. 괜찮습니다. 요거. 네, 어감이 좀 괜찮죠? 아니 받아들이기도 좋고, 예, 방송 나갔어도 뭐 그래도 방송용으로 딱 적합한. 네, 네. 수산은 산수다. 네, 네. 잘 짰습니다. 고객 중심적으로 굉장히 고민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 저는 우리 회사가 수산물 하면 그래도 우리 브랜드가 생각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먼데요. 고객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그리고 저의 목표이자 우리 기업의 목표입니다. 네. 수산물 하면 딱 이 브랜드가 딱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 나가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인생의 첫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에 인생이 더 재미난 거 아닐까요? 가끔 실패하고 때론 좌절하게 되더라도 내일 다시 오뚜기처럼 떨치고 일어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첫날들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제 스스로 창업 방법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창업하라. 그러니까 창업이 나쁘다가 아니라요, 창업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창업하라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건 매니지먼트, 관리 일을 재밌어하는 혹은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진지하게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고민해보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회를 잡을 시간, 실수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세요!